지옥불입니다. 불지옥은 어디에나 있다. 이 한국인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불지옥이다. 노동 착취가 상당하다. 라는 걸 십니다. 밥 대신 초코파이 주며 노동을 시켰다. 라는 거예요. 동티모르, 이제 게야도 탈출한 동티모르인 군산 게야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네, 노동 착취 현황인데요. 밥 대신에 초코파이를 주면서 노동을 시켰대. 그러니까 제가 뭐 대구만 존나 깠지만 대구만 깔 필요가 없어. 좌든 우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서울이든 관련이 없어. 그냥 우리 위에 세대 사람들은 그냥 인간이 아니야. 그냥 악마라니까. 기본적으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한국인들은 그냥 어떤 방식으로든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남을 착취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미개한 어떤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정도의 어떤 위치에 올라와서도 이 지랄을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을까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역시 한국의 어떤 그 세대답게 이제 오면은 잘해주겠다고 말을 하다가 결국에는 오기만 하면은 통수를 존나 쳐버리죠. 예, 청년들도 이거에 당하면 안 돼요. 지금 청년들이 이거에 안 당하고 있으니까 그 위에 세대들이 개빡쳐가지고 막 시익시익 되는 건데 젓가락 하세요 그냥. 예, 이 새끼들은 분명히 청년들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부동산도 설거지 해주고 다 해주길 바랄 텐데 남자 청년들이 이제 각성해서 이제 체제에 반항 중이잖아. 국결하고 국결도 다뤄야 되는데 국결하고 막 뭐 하고 하니까 늙은이들이 이 새끼들 나라가 망해도 좋다 이거냐? 사실 부동산 설거지 시켜줘 이거랑 똑같아요. 예, 젊은이들을 후려치는 거죠. 예, 그래봐야 상관없어요. 근데 경제 펀더멘탈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 정치인들부터 탈조를 못한 정치인들부터 신변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지금 그냥 잠깐 딴 얘기로 빠지면 이 자식을 낳는 거 자체도 솔직히 좀 저는 그러니까 반출생주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 입장도 있는데 그래도 낳아야 된다라는 낳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DNA가 나를 그걸로 이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일단 한국에서 자식 낳는 거는 진짜 미친 짓이다. 예, 사실상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죠, 사실. 눈탱이 맞는 사람도 알고 눈탱이 치는 사람도 아는 그 연금 구조, 사기 구조에 보면은 거기서 만약에 지금 애가 태어난다 2025년생으로 그럼 걔는 노예 확정이죠. 노예라는 타이틀만 안 달았을 뿐. 진짜 레전드지. 애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노예를 생산해요. 노예 생산하고 푼돈 받아. 그리고 썩다리 아파트 받아. 그리고 그 애한테 40% 생애 소득의 전체의 40%를 국가에게 세금으로 뜯긴다는 것을 걔한테 목줄을 달아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내 자식한테. 졸라 사랑스러운 내 자식한테. 그러니까 경제구조 돌리려면 노예가 필요한데 노예가 너무 고학력이 교육이 잘 돼 있어서 경제구조도 다 깨닫고 생산도 안 하고 드러눕고 탕핑하고 막 국결에서 튀어버리고 와이프 국적으로. 그러니까 기득권이 계열받는데 딱 눈을 돌리니까 동남아나 어디 못 사는 나라나 아니면 중앙아시아 계열의 나라나 이런 나라가 있어. 그래서 그쪽으로 가. 그래서 그냥 저 새끼들 쓰면 되겠네. 그냥 국가 기득권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청년들 보고 야 20대 니들 취업 안 돼. 니들 안 써. 막 그런 거 기사들도 많죠, 여러분. 조카라고 하십시오. 근데 알바노? 나도 여기선 안 낳는다, 게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비웃어 주세요. 어차피 시간은 우리 편이고, 여러분이 최소한의 탕핑에 어떤 그 전략을 짜셨으면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끝까지 가는 새끼들이 이겨. 조팔류 애들 얘는 끝까지 못 가요. 인생에서 뭘 끝까지 해본 적이 없어. 봐봐, 민주화 운동을 해서 정말 평등사회를 원하고 싶었으면은 이 새끼들이 정치를 했겠습니까? 안 해요. 그때 진짜 제대로 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치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정치하는 새끼들, 이런 새끼들은 다 욕심이 있고 다 잔대가리 굴려서 뭔가를 해보고 싶고 그랬으니까
우리랑 똑같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씨발 나라 살리려고 이래요? 그게 아니야. 그냥 나라 족같으니까, 그리고 니들 싫으니까, 니들 붕괴하는 걸 원하니까 그러는 거지. 족도 없어. 니들은 우리야. 우리가 좀 젊어진 거지. 우린 그래도 솔직하지. 니들처럼 가식적이진 않지. 오늘 기사는 좀 가히 충격적인데, 외국 대식이 염전노예 수준입니다. 이 양식장에서 일하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좀 읽어드릴게요. 전북 군산 앞바다 섬에서 지난 8월 31일 탈출에 성공했다. 섬에서의 삶은 노예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장님 허락 없이는 섬 밖으로 나올 수도 없었다. 이게 노예죠. 자유가 없으면 노예지.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다 노예라니까. 아폴리는 27살이던 2014년 6월에 한국에 처음 들어왔다. 아폴리의 두 손에 일가족의 생계비와 동생들의 학비가 달려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6남매 중에 아폴리를 빼고 대학생이 셋이나 된다. 대학을 중퇴하고 가족을 대표해 생계를 나설 수밖에 없었다. 쉬지 않고 일해서 손에 쥘 수 있는 건 월급 190만원 수준. 이게 2020년 기사인데 아무리 그래도 좀 심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5년 전에도 이거 양식장이나 이 뱃일 하는 거는 190만원이면 더 받았을 걸로 아는데, 근데 이게 때리고, 아무튼 폭언은 기본에, 욕설에, 그냥 때리고 하고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있었지? 잠깐만. 그 섬에서 진짜 개 무서운 게 뭐였냐면, 여기 읽어드릴게요. 진짜 개 레전드인데, 일하다 부상을 당해도 산재보험이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인식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사람 새끼들이 아닌 거야. 말하는 짐승이라니까. 우리 위에 세대 애들은. 그냥 사람 취급이 안 돼. 근데 진짜로. 제가 유튜브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저는 그냥 혼자 일하고 싶어서, 혼자 살고 싶어서, 어떤 인사이트를 기르고, 운이 좋으면 내가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구독 좀 많이 박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씨발. 배를 타면 새벽 5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하는데 밥을 주지 않았다. 중간에 빵 1개나 초코파이 2개만 줬다. 아니 근데 씨발 새끼들이 어제도 그렇고 이 새끼들은 왜 이렇게 어제 물류센터 동영상도 그렇고 이 씨발 족같은 한국 새끼들아. 니들 한국인은 씨발 밥심이라며. 근데 어제 영상에서 다룬 물류센터 그 공고도 그렇고 이 새끼도 그렇고 왜 이렇게 밥을 안 줘 이 개새끼들아. 밥 처먹으려고 다 밥 벌어 먹으려고 하는 일인데 어떻게 씨발 12시간을 거의 스트레이트로 일하겠죠. 배 안에 있으면. 여러분 배 타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런 통통배 이런 건 타본 적 없는데 그냥 어디 여행 갈 때나 이럴 때 배 잠깐 타도 매승매승거리고 그런데 12시간을 하는데 씨발 빵 1개나 초코파이 2개만 주면 그 사람 쓰러지지. 이 미친 새끼들. 그리고 씨발 산재보험도 없고 보상보험에 대한 인식도 없어서 치료비를 본인이 지불했대요. 190만원에서 까서. 근데 진짜 사람 새끼들이냐 니들. 그냥 씨발 전라도건 대구 경상도건 대구건 그냥 이 새끼들 왜 이렇게 미개해. 근데 여기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최저시급 알바. 최저시급만 안 주는 건 안 주는 건데, 집에 안 보내진 않잖아. 모르지? 근데 또 대구에 공장 이런 데 가면 애들 때리고 그러지. 안 봐도 뻔하죠. 그런 새끼들도 있겠지. 제 발로는 육지로 나갈 수가 없었다. 섬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여객선을 타야 한다. 이주 노동자들이 여객선의 매표소에 가면 매표 담당자가 고용주에게 연락해 출도를 허가했는지 확인했대. 그러니까 노예 도망가는지 확인한 거야. 그래서 고용주가 나 섬에서 나가게 한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하잖아. 그럼 노동자는 표를 못 사서 돌아와야 됐대. 와, 진짜 노예 12년이네. 그러니까 이 씨발
감금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다. 일부 이 노동자들은 계야도에서 탈출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 시간은 월 200시간 수준. 이 월 200시간도 개무섭네, 씨발. 실태조사 결과 이주 노동자들의 실제 월 평균 근로시간은 약 378시간 수준이었다. 월급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만 받았지만 실제 시간은 계약서를 지키지 않았다. 아니 월 200시간에 월 378시간 하면은 2배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 380만 원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 씨발 새끼들아, 좀 그러니까 네 일을 도와주면 좀 감사한 줄 알아.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왜 이렇게 병신 같아. 진짜 이 기사는 이 정도로 읽을게. 혈압이 너무 올라서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더러운 세대가 이 미개한 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 라는 것에 대한 고찰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의 DNA 차이죠. DNA가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도 대가리가 깨지기 전에는 이랬을 거예요. 봐봐. 조선인의 어떤 DNA 뿌리 깊게 박힌 근시안적 사고가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현실을 보자고. 자, 한국은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없죠.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에게 이제 성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남은 건 세 가지야. 일본처럼 현상 유지를 하거나, 일본 그래도 나름대로 현상 유지하죠. 저 정도면. 아니면 유럽처럼 계속 우하향하느냐. 우리 미국의 선택지는 없어. 미국처럼 계속 우상향하는 선택지는 없어. 아니면 남미처럼 나락에 가느냐. 삼지선다의 선택지밖에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도 조금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점점 힘을 잃어가면 아직 강성할 때 남한테 일도 좀 시키고, 그리고 반도체도 좀 팔고, 좀 나라의 곳간에 좀 부자가 있고 여유 있을 때 씨발로 막 그냥 반장선거 당선됐다고 햄버거 돌리고 이럴 게 아니라 잘 나갈 때 좀 호감작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MMA 선수 무하마드 알리 이런 사람들도 잘 나갈 때 좀 호감작을 해놓고 멋있으니까 타이슨이나 이런 사람이 알리 다 늙었을 때도 리스펙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퇴물되고 했을 때도 주변 국가들이 챙겨주는 거라고. 국가에 좀 그런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근데 이 씨발 것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지금 당장에 돈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당장 돈 생각밖에 없으니까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하고, 내가 만약에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 나라가 나중에 가서 더 잘 나가. 그러면 내 손자나 내 자식들도 고통받을 거 아니에요. 좋은 관계가 아니었으니까. 노사 관계일 때. 근데 이렇게 외국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안 좋게 대하면 진짜 먼 미래 성장 동력 완전히 박살난 30년, 40년 뒤에 한 국민 정서가 한국을 볼 때 얼마나 안 좋겠어. 진짜 족같은 새끼들이었다. 돈도 안 주고 부려먹었다. 때리고 12시간 일하는데 초코파이 2개 줬다. 씹새끼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반일 정서가 왜 있었겠어? 족같이 대하니까 그랬겠지.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씨발 반일 정서 수준이잖아. 거의 노예 정서잖아. 응?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0년 40년 뒤에 우리가 동남아한테 앞선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지금이야 동남아가 우리보다 많이 뒤처져 있죠. 예. 근데 그때 가면은 모르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모르는 거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동남아 국가가 지금의 한국을 앞지른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동남아는 그대로 있어. 근데 한국이 뒤로 존나 밀려서 동남아랑 같이 노는 급이 된다는 거야, 내 말은. 예. 요즘 보면은 막 태국에서 사고 치고 막 난투극하고 막 베트남에서 막 여고생 패고 그리고 안에서는 막 동티모르 사람 막 집에 못 가게 하고 막 190만 원 주고 월급 절반 후려치고 막 하는데 저는 이게 조팔육이 지금 당장 버는 돈만 생각하고
앞으로 자신의 손자 세대가 살아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안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팔력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존나 근시안적이니까. 기본적으로 근시안적이고 우리는 국제적 위상에 지금 볼 때 너무나 인성이나 이런 게 좀 병신이에요. 사실 중국이야 뭐 그냥 기본적으로 걔는 병신이니까. 그리고 인도도 뭐 솔직히 많이 올라오진 않았고, 그리고 걔네도 솔직히 병신이고. 근데 우린 나름대로 우리는 걔네랑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별로 걔네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그런 급인 것 같아. 옛날에 제가 이제 무출결에서 이제 힘없는 1940년대 독일이라는 말을 스쳐 지나가다 들은 적이 있는데, 아, 정말 우리도 문제가 있고 잘못을 했지만, 진짜 86세는 진짜 역겹다. 왜? 이 사람들은 진짜 잘못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다. 그리고 영포티 이 쓰레기 새끼들도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얘기도 있듯이, 아, 대학 나온 애들 보고 저런 데 가서 일하라는 거 아니야. 지방 공장 가. 너 졌잖아. 지방에서 일해. 라는 거.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건데, 나도 마찬가지고, 한국인은 이제 기본적으로 남을 상처 주고 피해주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 악마의 피가 흐르는 조선인이 아닐까. 예. 그냥 약간 거한인이 거한 행동을 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인가? 자연의 섭리인가? 그럼 멸족해가는 것도 자연의 섭리일까요? 예, 케이팝이나 이런 걸로 국뽕을 빨고, 뒤에서는 그거에 속아서 외국인들,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들, 동경하는 외국인들 데려다 놓고 400시간 가까이 일시키고 190만 원 던져주는 게, 그게 한국인의 진짜 민낯이다.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망신을 주는 그런 어글리 코리안의 역사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 예. 결론은 이들은 인간이 아니다. 노동 착취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게 없고, 우리 국가는 앞으로 더 많은 파열음을 겪을 거고, 외국인들을 데려오면 된다 라고 기득권들은 의기양양하게 말하지만, 외국인들의 노동 실태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향후 외국인들도 소문이 다 퍼져서 안 올 확률이 높고, 한국은 아마 베네수엘라 여행 열차를 타고 말 것이다. 지금이야 대학 진학률 높고 경제 거품이 있으니까 그냥 인성이 바른 게 아니라, 인성이 바른 게 아니야. 철학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잃을 게 많아서 가만히 있는 것뿐. 예. 근데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박살나고 시작되고 있으면 한국인들이 민낯을 보게 될 것이다. 이미 지방에서는 약자들을 향해서 그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방에서 일하지 마라. 제정신 박혔으면. 그리고 지방에서 일하지 않으면 서울에서도 일하지 마라. 그냥 탈조해라. 이상입니다.